이번 시간에는 부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부사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부사는 설명하는 말에서 기원한 만큼 동사 및 형용사의 어미의 형태에 전미사가 더해진 형태를 갖습니다. 부사를 알아보는 첫 번째 방법으로 형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페이지입니다. 부사를 절에서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은 부사의 뜻이 설명하는 단어가 설명하는 단어라는 사실에 의해서 알아볼 수 있지만 부사의 형태로서도 이 단어가 부사로 활용됩니다에 대한 힌트를 얻고자 한다면 전미사 ly의 활용에 대해서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설명하는 말 이후에 ly가 더해져 있으므로 이 단어가 부사로 활용됩니다에 대해서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용사 friendly는 하나의 가리킴 중 하나인 일반명사 friend의 후반부에 ly라는 전미사가 더해져 있지만 단어 friendly는 형용사의 특성을 갖고 절에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사 ly가 더해진 단어를 본다면 부사일 수도 있음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한다는 것은 부사를 알아보는 좋은 방법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동사 agree, 형용사 agreeable, 부사 agreeably는 공통적으로 동사 agree, 동의하다라는 동사 agree를 어근으로서 단어의 몸통으로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형용사는 타동사 agree와 형용사의 특성을 갖고 가능한이라는 뜻을 전달하기도 하는 전미사 able이 더해진 형태를 갖고 있으며 부사 agreeably는 타동사 agree와 타동사를 형용사로서 활용되도록 해주는 전미사 able에서 이가 없어지고 전미사 ly가 더해진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형용사 agreeable은 동사 agree와 형용사에서 기원한 전미사 able이 더해진 형태로 한 대상이 동의할 수 있는 또는 받아들일 수 있는 대상이라는 뜻을 전달합니다. 하나의 어근에서 기원한 만큼 동사 agree, 형용사 agreeable, 부사 agreeably는 비슷한 뜻을 공유합니다. 부사 agreeably는 형용사 agreeable의 어미가 전미사 ly가 더해진 형태를 갖도록 변형된 형태를 갖춰서 경험 상황 또는 행동이 말하는 사람에게 호의적인 것 또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라는 뜻을 전달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설명하는 말에서 전미사 또는 접두사의 형태를 더하거나 빼서 부사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부터 공부할 부사는 총 5가지 종류입니다. 형용사에 전미사가 더해진 형태의 부사, 즉 ly가 더해진 형태의 부사 외에 공부할 부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진행시제와 완료시제에 의해 서술된 절에서 동사의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는 한 단어가 갖는 형태에 대한 문법적인 용어입니다. 현재 분사는 동사의 어근에 전미사 ing가 더해진 단어의 형태에 대한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현재 분사로 불리워지며 절에서
형용사 또는 부사의 특성을 갖도록 활용됩니다. 그리고 동사의 어근에 전미사 ing가 더해진 형태는 가리킴으로서 특성을 가지며 절에서 동명사의 특성을 동명사로서 활용되기도 합니다. 즉 동사의 어근에 전미사 ing가 더해진 말의 형태는 가리킴으로서 활용이 된 경우에 명사의 특성을 갖는 동명사로서 불리워지며 설명하는 말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형용사의 특성을 가지며 현재 분사로 불리기도 하며 부사의 특성을 갖고 현재 분사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동사의 어근에 ing, 전미사 ing가 더해진 이 단어의 형태에서 나타내는 시간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동사를 어근으로 하고 전미사 ing가 더해진 이 말의 형태는 가리키는 말 또는 설명하는 말에 의해서 분류되기 전 동사가 설명하는 경험 상황 또는 행동이 하나의 기간 동안 지속된다는 정보를 나타냅니다. 현재 분사가 부사의 특성을 갖고 절에서 활용되는 경우에는 진행 시제로 서술된 절에서 활용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진행 시제에 의해서 서술된 절은 먼저 비동사가 주체의 존재를 설명하며 부사의 특성을 갖는 현재 분사가 비동사의 뜻을 구체화합니다. 그리고 비동사는 주체를 설명하므로 현재 분사는 주체를 비동사를 거쳐서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사람은 주체가 먼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히며 그 주체가 존재하는 말하는 사람이 설정한 현재의 시점을 현재 분사에 의한 설명으로 하나의 기간으로 확장합니다. 마치 저희가 하나의 전자기기에서 하나의 점으로 나타내어진 사진의 한 부분을 확대하여서 큰 그림으로 보고자 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설정한 시간이라는 흐름 위에 한 점을 확대하여서 하나의 기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주체가 존재하면 그 주체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현재 분사를 활용하여 주체가 존재하는 그 현재 시점 또는 과거의 한 시점 또는 미래의 한 시점을 확장하여 하나의 기간으로 서술하며 그 기간 동안 주체가 실체화한 경험 상황 또는 행동을 하나의 기간에 걸쳐서 실체화된 경험 상황 또는 행동으로 설명하는 것에 부사의 특성을 갖는 현재 분사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분사가 진행 시제로 서술된 절에서 비동사의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활용된 사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료 시제에 의해서 서술된 절에서 활용된 과거 분사는 자동사 have 또는 has의 뜻을 구체화합니다. 완료 시제에 의해서 서술된 절에서 활용된 과거 분사는 설명하는 말의 하나로서 형용사 또는 부사의 특성을 가질 수 있는 단어 형태에 대한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분사에 의해서 설명되는 주체는 주체객지 상호작용에서 주체의 역할을 맡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과거 분사에 의해서 설명되는 객체는 주체객체 관계에서 객체로서 주체객체의 상호작용을 마무리하는 역할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는 것은 완료 시제에서 서술된 절의 주체는
먼저 자동사 have의 설명을 받으며 자동사 have가 과거분사에 의해서 설명을 받는다는 관점에 의해 과거분사에 의해 자동사 have를 거쳐 간접적으로 설명을 받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절의 주체이며 과거분사의 설명을 받음으로 객체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절의 주체가 절에서 등장하지 않는 주체가 경험을 겪어낼 수 있기 위한 전제, 기본적인 근본적인 전제로서 하나의 기간에 대해서 먼저 염두할 수 있음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의 주체는 절의 주체가 겪은 경험이 지속되는 기간을 받는 시간과의 상호작용에서 객체로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time receiver으로 간략하게 가리키는 말로 한번 익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의 주체는 시간과의 상호작용에서 완료 시대로 서술된 절이 서술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전제로서 하나의 기간이 지속되는 사실에 대해서 절의 주체가 그 기간을 받으며 경험이 지속되는 기간에 과거분사의 동사 형태가 설명하는 경험 상황 또는 행동을 주체적으로 실체화하는 방법에 의해서 그 기간에 반응해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절의 주체가 과거분사에 의해서 설명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절의 주체가 절에서는 명백하게 명시적으로 나타내지 않은 주체객체 상호작용에서 객체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주체객체 상호작용에서 주체는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결과로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서 이해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관점을 주지한다면 절에서 완료 시대에 의해서 서술된 절에서 과거분사가 과거분사의 형태로 서술된 것은 절의 주체가 time receiver, 시간을 받는 객체이며 그 주체가 하나의 기간 동안 과거분사의 동사의 형태, 과거분사가 기원한 동사의 뜻이 설명하는 경험 상황 또는 행동을 그 기간 동안 주체적으로 실체화하는 능동적인 주체이며 두 번째 전이성에 의해서 타동사에서 유래한 과거분사가 동사의 뜻을 주체의 경험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객체에게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완료 시대에 의해서 서술된 절에서 자동사 have의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활용된 과거 분사 라는 설명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사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미리 보겠습니다. 세 번째 부사의 종류는 투부정사입니다. 부사의 특성을 통해서 경험 상황 또는 행동이 실체화된 목적, 이유 또는 결과를 설명하는 투부정사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투부정사는 전치사 to와 전치사 to의 객체인 원형 부정사의 조합으로 구성된 말이며 투부정사가 활용될 특성, 투부정사가 절에서 어떤 특성을 갖고 절에서 활용될지는 정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는 뜻을 나타내는 문법적인 용어, 투부정사에 의해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은 투부정사가 절에서 하나의 가리킴으로써 명사의 특성을 갖고 절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하나의 설명하는 말로써 형용사의 특성을 갖고 절에서 활용될 수도 있으며 하나의 설명하는 말로서 부사의 특성을 갖고도 절에서 활용될 수 있음에 대한
세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놓고 투부정사를 절에서 활용할 것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투부정사는 마치 동사를 어근으로 하며 전미사 ing가 더해진 말의 형태와 같이 명사, 형용사 또는 부사 중 하나의 특성을 갖고 절에서 활용될 수 있는 말이며 명사, 형용사, 부사로서 특성을 갖기 전 단어들의 조합 자체가 전치사 to와 원형부정사의 조합 자체가 나타내는 뜻이 전치사 to에 의해 뜻에서 기원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공부해 보겠습니다. 전치사 to는 전치사 to의 주차 전치사 to의 객체인 원형부정사가 설명하는 경험 상황 또는 행동 사이를 매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치사 to는 전치사 to의 주체로부터 전치사 to의 객체에게 전치사 to의 뜻을 전달하는 전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치사 to의 뜻은 전치사 to의 주체가 전치사 to의 객체인 원형부정사가 가리키는 경험 상황 또는 행동이 실체화되는 시점과 장소를 지향하는 하나의 목표점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전치사 to와 전치사 to의 객체인 원형부정사가 하나의 구를 이루어서 부사의 특성을 갖고 활용된다는 것은 전치사 to의 주체가 하나의 존재로서 그 존재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주체가 존재하며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하는 사람이 부사의 특성을 갖는 투부정사를 절에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부정사가 절에서 부사의 특성을 갖고 활용된 것을 알아봄은 동사의 뜻이 경험 상황 또는 행동에 의해서 정의된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경험 상황 또는 행동이 아닌 주체가 목적으로 하는 바는 경험 상황 또는 행동이 실체화된 이후에 논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체가 존재하고 그 주체가 하나의 경험 상황 또는 행동을 실체화함에 있어서 그 경험 상황 또는 행동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순서대로 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험 상황 또는 행동이라는 동사의 가장 기본적인 뜻에 포함되지 않는 목적, 이유 또는 결과를 설명하는 투부정사의 뜻은 해석은 투부정사로 하여금 절에서 부사의 특성을 갖고 활용되도록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부사의 종류에 대해서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부사의 종류는 동사의 뜻이 절을 통해 말하는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에 부합하도록 의미를 보충하는 조동사입니다. 조동사는 동사라는 두 글자가 포함되어 있지만 도와주는 말이라는 조라는 한 글자가 더해져 있으므로 동사가 아니면 부사의 네 번째 분류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동사는 동사를 설명하는 부사입니다. 조동사는 조동사의 뜻에 의해서 동사의 뜻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동사는 조동사의 뜻에 의해서 동사의 뜻이 말하는 사람이 가정한 바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동사와 함께 하나의 동사 구를 구성하는 조동사는 동사 이전에 절에서 서술되므로 동사의 두 번째 역할인 절의 시제를 나타내는 역할을 동사를 대신하여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동사의 세 번째 역할인 절의 주체의 수에 대한 정보, 그리고 절의 주체가 현재 시점에 일어나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의 대화에서 맞는 역할에 대한 정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를 활용하는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세부적으로 전달하는 것에 활용되는 부사로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부사의 종류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의 뜻을 주체로부터 객체에게 전달하며 주체-객체 관계를 매개하는 전치사. 전치사는 타동사와 같이 주체-객체 관계를 매개할 수 있습니다. 전치사의 주체는 전치사의 뜻을 시작하며 전치사의 뜻을 객체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 의해서 전치사는 타동사와 굉장히 유사해 보입니다. 실제로 전이성을 갖는다는 관점에서 타동사와 전치사는 동일한 역할을 갖는 것이 맞으며, 타동사가 갖는 두 번째 역할, 즉 절의 시제를 나타낼 수 있다는 하나의 역할은 전치사가 할 수 없는 역할입니다. 따라서 타동사의 뜻이 설명하는 경험 상황 또는 행동이 실체화된 시점과 말하는 사람이 타동사를 활용하여 서술을 한 절을 듣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현재 시점 사이의 시간적인 간격을 시제를 통해서 타동사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치사의 뜻이 실체화된 시점을 동사의 뜻이 절에서 활용된 동사의 뜻이 실체화된 시점에 의존하여 전이성을 통해서 전치사의 뜻을 전치사의 주체로부터 전치사의 객체에게 전달합니다. 예시절이 하나 있습니다. I attach this on the screen. I attach this on the screen 이라는 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말하는 사람은 타동사 attach의 뜻을 받는 객체, 지시대명사 this에 의해서 가르쳐진 이 객체, 이 마우스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타동사 attach의 뜻을 시작하여서 객체 this에 전달한 말하는 사람으로부터 타동사 attach의 뜻을 받은 객체 마우스, 이 마우스는 타동사 attach의 뜻을 주체로부터 받고 주체-객체 상호작용을 완료합니다. 그리고 this에 의해서 가르쳐진 이 객체는 전치사 on의 주체로서 전치사 on의 뜻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치사 on의 뜻을 객체 the screen에 전달하면 우리는 말하는 사람이 실체화한 타동사 attach의 뜻과 전치사 on의 뜻이 실체화된 시점의 동시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타동사 attach의 뜻을 실체하는 시점에 그리고 그 시점에 동일한 시점에 이 객체는 스크린 위에 올라갑니다. 죄송합니다. 따라서 전치사 on이 매개하는 주체-객체의 상호작용은 타동사 attach의 뜻이 실체화되는 현재 시점의 의존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